안녕하세요. 팀 이고 소속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지난 프리뷰를 이어 저희 팀 이고가 지난 한 달간 R5C를 광고 촬영, 모델 촬영, 여행 영상 촬영, 야간 저조도 및 틱톡 촬영 등등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실전 활용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만약 정식 리뷰를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상세 리뷰를 제작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R5C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의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R5의 팬이 달린 모델인지라 조금 더 두꺼운 외형에 당연히 더 무거울 줄 알았지만 이게 더 가벼워. 실제로 들어보면 예상을 뒤집는 가벼움에 저희 팀 모두가 놀랐습니다. 마치 처음 R3를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놀랐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C라는 큰 글씨와 셔터 버튼이 붉은색인 점과 13개의 버튼을 모두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R5C가 캐논의 시네마 라인 DNA를 이었다고 강력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외관만큼 이미지 퀄리티 또한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광고 영상 촬영 때 캐논의 RF 마운트가 주는 어드밴티지를 극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RF2470 f2.8과 RF50mm f1.2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이미지 퀄리티는 그 어떤 카메라와 견주어도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8K 센서를 극강으로 활용하는 8K 다운샘플링을 모든 4K 모드에 적용시킨 것답게 엄청나게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C로그3의 넓은 DR과 캐논 특유의 10비트 컬러 사이언스답게 촬영하자마자 시네마라는 느낌이 확 와닿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R5C를 논하기 위해서 로우 촬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8K 60프레임 로우는 가히 충격적일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DR과 12비트의 컬러 뎁스 조합은 정말 캐논의 가장 좋은 점들만 모아둔 것 같은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기존의 R5와 동일한 LPE6NH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작은 바디를 유지하는 대신 외부 전력을 연결해야 8K 60프레임 로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자주 하는 스튜디오 촬영과 외주 촬영에서는 대체로 카메라를 세워두고 진행하는 촬영이 많다 보니 외부의 V마운트 배터리 혹은 간단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촬영 같은 경우 저는 R5C를 위한 시네마 리그를 만들어 V마운트 배터리와 외장 모니터를 달아 8K 24프레임 로우 촬영을 시간 제약 없이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 스튜디오 촬영이 늘어나고 레드 카메라들을 자주 사용하는 저희 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익숙한 바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기계식 손떨방의 부재를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EOS R 바디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논의 전자식 손떨방과 RF 렌즈의 광학식 손떨방을 합친 손떨림 방지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물론 R3와 R5의 기계식 손떨림 방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고 신경을 더 써야 하지만 테스트를 몇 번 해본 결과 충분히 실전 사용이 가능한 퀄리티의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R5C를 저희 팀이 소유하고 있는 바디들인 C70 그리고 R3와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세 대의 카메라를 나란히 세워두고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선여도 방면에선 R5C의 8K 센서를 이길 만한 바디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 바로 직후에 R3의 6K 센서의 강력함을 볼 수 있었으며 그 뒤에 C70의 선여도 또한 앞서 말한 바디들에 비해서 약간 소프트할 뿐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4K 선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DR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70의 C로그2와 디지오 센서를 활용한 푸티지에서 보이는 DR은 육안으로도 구분이 갈 정도로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R5C와 R3 모두 다 비슷한 수준의 DR을 가지고 있지만 로우 촬영을 할 때는 역시나 C70에 버금가는 수준의 DR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C70 또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내장 로우 촬영이 가능해졌는데요. 나중에 이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싶네요. 반면 AF에서는 예상대로 R3가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예상외로 R5C가 선방하는 모습을 통해 C70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AF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캐논 미러리스 수준의 AF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 이 앞에까지 왔다가 옆으로 막 빠졌다 들어가면. 야, 확실히 R3가 좋긴 하구나, AF가. 듀얼 베이스 ISO를 탑재하고 출시한 바디답게 저조도 환경에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버튼 하나를 베이스 ISO 전원으로 설정해두니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했을 때 빠르게 ISO를 변경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K라는 해상력 덕분에 노이즈가 많은 푸티지도 후반에 노이즈 리덕션을 돌려주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푸티지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R5C
그 소중하다는 R5C 제가 한번 찍혀봤습니다. 대한민국 1호 R5C 모델 탈시입니다. 안녕. 오케이. 핫슈 같은 경우는 R3와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지원하는 핫슈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R5는 따로 캐논에 보내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하는 이 핫슈는 R5C는 출시할 때부터 달고 나와 이제는 XLR 모듈을 달아서 높은 퀄리티의 음질을 수음할 수 있게 되었는 장점도 있으며 캐논에서 출시한 마이크인 DM-E1D를 이용하면 선 없이 핫슈로만 오디오를 수음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핫슈에 호환이 되는 액세서리는 캐논 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같은 경우는 캐논이 R5C를 이용해 사진과 영상 둘 다 잡겠다는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전원 스위치를 우측으로 돌리면 시네마 인터페이스로, 좌측으로 돌리면 미러리스 인터페이스로 완전히 새롭게 리부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C70 혹은 다른 캐논 시네마 바디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메뉴입니다. 카메라의 스위치를 사진에서 영상으로 바꾸는데 대략 7초에서 10초 사이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중간에 맥이 끊기는 듯한 아쉬운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둘 다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전혀 느낄 수 없는 불편함이기에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분 맞죠? 사진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R5C의 사진 기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R5만큼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네마 인터페이스에서 문제가 되었던 짧은 배터리 수명은 사진 인터페이스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상당히 쾌적한 사용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늘어난 버튼들 덕분에 커스터마이즈 시킬 수 있는 기능들도 더 늘어났기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엄청 빠른 속도로 세팅을 바꾸면서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AF, 연사 등등 기존 R5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기계식 손떨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진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음과 동시에 시네마 인터페이스조차도 함께 깔려있는 완전체에 가까운 바디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사 하나요? 네,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제 나와바리가 아니죠?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는 저의 스튜디오이고요. 저는 오티쇼트입니다. 저희가 캐논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R5C 얘기를 하다가 또 같이 좀 장점 그리고 단점들 한번 좀 마무리할 때 얘기를 또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장점 딱 한 가지만 정하라고 하면 항상 이제 자기 전에 떠오르게 만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8K 60프레임 로우가 내장으로 됐을 때 정말 때깔도 좋고 그리고 진짜 쨍하고 포인트. 사실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저도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영상을 막 그렇게 전문적으로 광고 쪽으로는 안 하고 있고 그 리뷰나 이런 것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로우까지는 써봤어요. 4K 네. 60프레임 뭐 이렇게 써봤는데 사실 8K 로우는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 네. 써볼 수 있는 기회고 그 기회는 저한테 있어서 약간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8K의 로우를 또 한번 만져봤으니까 네. 좀 어떤 변화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일단은 요 금액대에 지금 이런 스펙이 나오는 거는 없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8K가 60 이상이 로우로 내장이 되는 바디는 이거 저도 말고는 알고 있습니다. 랩터. 있나요? 레드사에서 최근에 나왔는 V 랩터라는 바디를 이제 저희 팀에서 한번 써봤는데 그러니까요.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저는 없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거는 뭐 레드니까 네, 그쵸. 말도 안 되게 좋은데 무려 캐논에서 맞아요. 그런 스펙을 넣어줬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운 점을 또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엔 먼저? 네, 배터리 저희가 또 연락하면서 네. 배터리가 좀 이건 공동대죠 사실. 짧다. 정말 좋은 성능을 가벼운 가격에 쓸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죠. V마운트 셋업은 좀 필수다. 저 같은 경우는 그 V마운트 세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예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실 건가요? 배터리를 오늘 주문했습니다. 이게 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를 같이 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각기 다른 세팅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 제가 사진 좀 찍어봤는데 사진에서 괜찮습니다. 아. 사진에서는 효율이 좀 되더라고요. 원래 네. 카메라처럼 되는데 영상으로 들어가면 팬을 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또 저희 채널에서 또 따로 느낀 아쉬운 점이나 장점이 있으면 그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의 모습들이나 결과물은 또 각자의 채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감독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구에서. 네, 즐거웠습니다. 제가 서울 가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스튜디오 오픈할 때 언제든지 네, 오십시오. 스튜디오 오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티님께서는 제주도 네, 제주도 장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큰 프로젝트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계신 뒤에서 굉장히 해맑게 웃고 계신 우리 제 감독님과 함께 제 감독님, PD님, 네, 해가지고 다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캐논의 R5C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바디인 것 같습니다. 지난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이 내리는 R5C에 대한 평가는 거의 완벽한 카메라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카메라도 영상과 사진 두 방면 모두의 성능을 이 정도의 작은 바디에 넣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이미지 퀄리티를 대가로 배터리 용량이라는 아쉬움을 내놓아야 했지만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단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촬영단에서 느끼는 아쉬움의 몇 배가 되어 돌아오기에 R5C는 앞으로 저희 팀의 프로페셔널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 이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이번 리뷰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캐논 코리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팀이고 소속감독 김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메라로 이제 벚꽃놀이 열심히 하시고 예쁜 인생사진 건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인간 비타민 쇼리님 한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잘라야 돼.